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낮부터는 하늘이 개고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고 수능일부터는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어젯밤 요란하게 쏟아지던 비는 대부분 소강 상태에 들었습니다. 낮부터는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낮 기온 최고 19도로 평년 수준보다 다소 높겠고요. 이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전까지 5mm 내외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이들 지역으로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있어서요.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높은 물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경북 동해안 전역이 1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4도, 독도 16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수요일 오후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수능 당일날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부동산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치솟고 있지만 지방 중소도시는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서울 사람이 지방 도시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투기 세력이 개입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한태현 기자입니다. 구미의 한 아파트입니다. 84제곱미터의 경우 최고점에서 5천만 원가량 떨어졌던 이 아파트를 최근 서울 지역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이 내려가고 거래도 줄어드는 침체기에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특히 이제 서울에 쪽에 계시는 분들이 오셔서 그 하락된 가격으로 매매를 구입을 하시고 그걸 그대로 전세를 놓는 그런 경우로 매매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실제 거래되는 거의 한 60에서 70% 정도가 구미뿐만 아니라 경북 중소도시의 서울 거주 매수자의 거래가 늘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경북 지역에서 서울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 아파트를 사들인 건수는 10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50여 건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일반 건축물 거래 역시 1700여 건으로 35% 늘었습니다. 경북의 아파트는 전세 대비, 소득 대비, 물가 대비한 저평가 인덱스로 볼 때 경북 아파트는 최근 10년 동안에 가장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섰습니다. 올해 하반기부터 미분양도 줄어들고 있고 앞으로 당분간 입주 물량도 줄어들 예정입니다. 서울과 비교해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구에 묶이지 않아 대출을 비롯해 투자가 쉽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지역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들인다는 소식이 그리 반갑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로 인해 가격이 오른다면 외부 투기 세력들의 배만 불려주고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영덕군은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하는 한편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상수도 요금은 현행 톤당 1,125원에서 내년부터 3년간 매년 6%씩 올리고 하수도 요금은 현행 톤당 418원에서 내년부터 5년간 매년 111원씩 인상할 방침입니다. 또 현재 무상으로 수거하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도 10리터 봉투의 경우 130원을 받는 등 종량제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영덕군은 상하수도 경영 적자가 해마다 커져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의회 조례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경상북도 산하기관들의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D등급을 받았던 독도 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원들은 일제히 경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어업기술센터 감사에서는 전문 어업인 육성과 관리에 대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박상환 기자입니다. 독도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원들은 일제히 최하위 경영평가를 질타했습니다. 지난 2017년 C등급을 받은 데 이어 2018년에는 산하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최하위인 D등급을 받는 등 방만 경영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저 사업계획을 승인해주고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안 승인을 하는데 그걸 서면으로 대체합니까?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를 지키는 그런 자긍심을 갖는 그런 재단의 일꾼들입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런 재단이 이렇게 조직부터 흔들리고. 이와 함께 독도 정책과의 통합 개편에 대해서도 집중 거론됐습니다. 경상북도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 주권에 관한 얘기란 말입니다. 네. 인식을 달리 하셔가지고 저는 독도 정책과를 이미 뭐 다른 의견이 있었다 하는 내용 오늘 처음 여기 와서 처음 알았는데 이 너무 엄청난 일을 지금 잘못하고 계신다. 어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문 어업인 육성도 중요하지만 이들의 관리가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수산 경영인을 선발하고 육성하고 또 여러 가지 교육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선정의 문제가 아니고 예산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이 선정되고 난 후에 추후의 어려움에 대한 지도 감독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겠나. 이와 함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국제적인 논란인 가운데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와 함께 철저한 대비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를 방출하지 못하도록 그 정부에서 또 노력도 하고 그렇지만 만약에 방출이 됐을 때 우리인데는 어떤 영향이 미칠 것인지 그게 대비책이 있는지. 또 해산목장 개발과 마을 어장 사업 등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증대에 대해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상북도 수산자원연구원은 어린 돌기 해삼 70만 마리를 오늘부터 15일까지 도내 연안 4개 시군의 마을 어장에 방류합니다. 이번에 방류하는 어린 해삼은 포항과 영덕 마을 어장에서 잡은 해삼 가운데 우량 어미에서 생산한 것으로 지난 5월에 수정된 알을 받아 6개월간 키운 것입니다. 어린 해삼은 2에서 3년 후 우리 식탁에 오르게 됩니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내년 총선에서 대구 출마를 노리고 있습니다. 여당 대권 주자로 꼽히는 김부겸 의원과 맞붙어 보수 대표 주자로 올라서겠다는 건데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지난 7월 대구에서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지지 모임이 출범했습니다. 그 뒤로도 김 전 위원장은 대구에서 잇따라 특강을 하고 사실상 출정식이 될 출판 기념회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버티고 있는 수성구 갑을 발판으로 대권까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보수 정치의 중심이 이 대구인데 대구에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최소한 몇 사람의 지도자군들이 좀 등장을 해줘야지. 중진들이 험지인 수도권에 출마하라는 이딴 당내의 요구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김태흠 의원, 초선 의원들까지 중진들의 험지 출마 요구에 합세했습니다. 국지전에서 승리가 아닌 당과 국가를 구하는 수도권과 같은 전략적 요충지에서 승전보를 전해주시길 촉구합니다. 이러한 요구에 김 전 위원장은 대구를 고집하지는 않겠지만 당 지도부 역량 부족으로 벌어지는 일이라며 지도부를 겨냥했습니다. 지도부는 지금 선거에 대한 아무런 지금 그림이 없어요. 없는 상태에서 이제 도처에서 이제 여기저기서 특히 이제 뭐 수도권 의원들은 사실은 급하니까 지도부는 오히려 그런 데 대해서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최근 불거진 보수통합 논의와 선거제 개편에 따라 선거 구도가 크게 바뀔 수 있어 김병준 전 위원장의 대구와 수도권 출마 저울질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경상북도는 여름철 집중호우 시 도심 지역 침수 예방을 위해 침수 대응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포항시 용흥동과 죽도동 일대의 침수 예방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315억 원을 들여 형산 빗물 펌프장을 증설하고 우수관로 2.7km를 신설해 오늘 12일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 지난해 11월 추가로 사업이 선정된 포항시 우창동 일대와 영덕군 강구면 일대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침수 대응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상주가 선출직 공직자들의 일탈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 상주시장이 시장직에서 낙마한 데 이어 전 시장은 수사를 받고 있고 전 시장은 구속까지 됐는데요. 최근에 시의원 2명이 각각 음주운전과 무허가 불법 건축물을 소유하다 적발됐습니다. 성나귀 기자입니다. 지난 1992년 지어진 상주시 무양동의 철건 하치장 건물. 이 건물은 상주시의회 A 의원이 대표로 있는 철강 유통업체가 소유한 것으로 건축물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건축물로 드러났습니다. 준공 이후 27년 동안 재산세도 내지 않았는데 해당 업체에는 철거 시정 조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위반 건축물 현장 지금 조사를 했어요. 해가지고 지금 이제 시정 명령이 지금 이제 나갔습니다. 지난달 26일에는 또 다른 상주시 의원 B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8%,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1km나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황청모 상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에서 낙마한 데 이어 이정백 전 상주시장은 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이충우 전 상주시의회 의장은 하천법 등의 위반으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지역 정치권을 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실망을 넘어 분노에 가깝습니다. 시민으로 봐도 좀 답답하죠, 보기에는. 이래갖고 상주 발전이 되겠나. 더군다나 인구도 많이 줄고.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선출직 공직자들의 비위로 지역 정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성낙입니다. 경북도민은 오늘부터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강좌를 무료로 배울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 평생교육진흥원이 마련한 온라인 평생교육 강좌는 자격증과 언어, 컴퓨터, 취미생활 등 14개 분야의 380여 개입니다. 수강을 원하는 도민은 도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회원 가입 후 원하는 강좌를 신청하면 됩니다. 서예는 어렵고 딱딱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글씨와 그림을 넘나들고 한글과 한문의 조화가 돋보이는 현대 서예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 주간 문화 소식과 함께 홍태균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글씨인 듯 슬쩍 끼어든 그림과 거친 듯 따스한 감성이 묻어나는 글자들. 굳이 읽지 않아도 한 폭의 그림으로 감상해도 좋습니다. 솔매체로 유명한 정현식 서예가의 14번째 개인전으로 서예로 가출했다는 전시명이 재밌습니다. 이제 제가 써놓은 이 행상의 그 부집을 걷어내고 이제 중국 서예의 종가로부터의 할행 가출을 하고 싶어서 이번 전시회는 서예를 가출하다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서체를 보유한 서예가로 지금까지 개발한 서체만 9종류 3만여 자입니다. 독자성은 물론이고 예술성과 대중성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법첩을 공부를 하고서 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일찍 그것을 버리고 작가로서의 새로운 자형을 구현한 모색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작품들이다. 400여 점의 작품으로 관람객을 압도하는 정현식 서예가는 앞으로는 공간을 지배하기보다는 덜어내는 작업을 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전시와 공연입니다. 수능 특별기획 공연 미술 퍼포먼스 페인터즈가 경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며 장희규 개인전 소나무가 있는 풍경이 라우 갤러리에서 제8회 주영이 가야금 병창 독주회 12줄 천년을 노래하다 공연이 경주 예술의 전당 원아울에서 개최됩니다. MBC 뉴스 홍태균입니다. 포항시가 작품성 부족으로 흉물 논란을 빚은 포항공항 앞 은빛풍어 조형물을 철거했습니다. 은빛풍어 조형물은 과메기 특구이자 경북 최대 어업기지인 구룡포를 알리기 위해 2009년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됐지만 설치 이후 동해면 주민들의 반발과 작품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스테인리스 조형물 설치에 3억 원, 철거에 1,400만 원이 들어 이번 사례를 계기로 무분별한 조형물 설치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포항시 시설관리공단은 오는 14일 수능을 치르는 교통약자 수험생을 위해 통행콜 차량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수능날 시험장으로 오가는 데 어려움이 있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오는 13일까지 콜센터 1800-9300번을 통해 사전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동행콜은 현재 30대 차량으로 교통 약자들을 돕고 있는데 선거일과 장애인의 날, 수능일 등에는 무료로 운행을 합니다. 어젯밤 요란하게 쏟아지던 비는 대부분 소강 상태에 들었습니다. 낮부터는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낮 기온 최고 19도로 평년 수준보다 다소 높겠고요. 이 선선한 가을 바람이 불어오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전까지 5mm 내외의 비가 더 오겠습니다. 이들 지역으로는 강풍주의보도 내려져 있어서요.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동해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높은 물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낮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 경북 동해안 전역이 1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오전까지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 14도, 독도 16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곳곳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가운데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수능 예비 소집일인 수요일 오후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수능 당일날에는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